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성영 국회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그리고 버닝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권력의 비호와 유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피해자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진실을 호소하고 넘치는 증거를 갖다 주어도 수사기관은 약자 입을 막았습니다. 강자를 비호하는 조사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딸과 아들, 또 그리고 혹은 이웃이 아무리 하소연해도 진실의 접근은커녕 오히려 죄인 취급당하는 나라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사회 특권적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는 물론이고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 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자유한국당도 힘을 써 주십시오. 총리 나오십시오. 오늘은 총리에게만 묻겠습니다. 경찰이 2013년 7월에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당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분명했다라고 경찰청장이 발언도 했습니다. 진상조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조사단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총리, 김학의 사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 주신 세계의 뉴스 생산 문제, 검찰과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만 그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몇몇 개인을 살리려다가 조직을 죽일 것이냐, 몇몇 개인을 응분의 책임을 묻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이냐, 양당 간에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는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자기들하고 함께 일한 상사를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지금의 수사와 기소 체제에서는 바로 말씀하신 그런 취약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김학의 사건이 묻힌다면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 높아질 거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믿음마저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리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입니까? 우선은 수사를 지금 맡고 아직 수사 단계가 아니죠.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활동 중이고 그 활동이 2개월 연장됐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문자 그대로 명운을 걸고 좋은 결론을 내주기 바라고요. 그 결론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네, 아까 많이 나온 이야기죠.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죠. 네. 또 김학의 사건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죠? 네, 많이 보도받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라인에서 다 보고는 받죠. 그게 당연한 일이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사안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번 사안에 모든 걸 명명하게 밝혀서 혹시나 압력을 이었다든지 연관이 있다면 다 밝혀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 의혹이 남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사건은 우리 국회 임목입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을 줬거든요.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막아야 합니다. 총리, 이 견해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공수처법의 필요성은 동의하고요. 바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김영삼 정부도 공수처를 만들려 했다. 결국은 안 됐지만요. 과거에 이회창 총재님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를 공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대선할 때도 다 양당이 다 공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총리께서 장자연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잘은 모르지만 큰 얼개는 짐작. 한 여성이 고통스러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확인된 사실조차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장자연은 이름이 국민들에게 기억되는 것을 어찌 보면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력 언론사 지방과 수많은 연관성이 밝혀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치부되어 버렸고요. 또 재벌 기업가와 정치인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도 어김없이 검찰의 증거인멸과 봐주기 수사 이미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권력과 언론이 유착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적인 적폐를 청산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만 보면 이 사건이 제일 큽니다. 이 사건은 증거인멸, 부실수사, 수사방해, 근원유착, 허위보도로 점철되고 있거든요. 총리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넓은 의미의 권력이 개입돼 있고요. 그러나 어떻게 개입됐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동안에는 그것이 덮여졌던지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한 여성 한 분이 외로운 싸움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의 외로운 싸움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장자연이라는 꿈 많은 신인 배우가 삶을 포기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내뱉었던 피 맺힌 절규를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가 이제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 모두가 거대 언론에 종속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리님, 권력과 언론의 유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으로 커다란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병리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이 사건의 전말을 명백히 국민들에게 밝혀서 누가 연관되어 있는지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내서 사회 지도청의 새로운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리해 주십시오. 네, 주의하겠습니다. 총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버닝썬 사건을 알고 계시죠? 네. 버닝썬은 현 정부에서 첫 수사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장자연 김학의 사건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분으로 발생한 정권입니다. 마약, 성폭력, 경찰 유착, 세금 탈루라는 네 가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다른 두 사건에서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사건의 은폐, 비호, 묵인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가 누구든 어디에 있었든 가리지 않고 철저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김학의, 장자연 그리고 버닝썬 사건은 국민의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를 만들어라는 국민의 명령이고요. 장자연 사건은 검경 수사권 분리와 근원 유착을 막아달라는 명령입니다. 버닝썬 사건은 수사기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라는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언론, 정치인이 서로 유착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은 그 어디에도 갈 곳이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 측근청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실입니다. 총리, 네. 부산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김해 신공항은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성이 없습니다. 둘째, 위험합니다.
셋째, 확장성이 없습니다. 넷째,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소음 피해 여론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심각한 환경훼손이 걱정됩니다.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부울경의 요청은 동남권에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해서 제2의 4대강 같은 우려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국토부와 부울경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지난 1월에 총리께서 직접 대구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에 국무조직실이 나서서 조정하라고 지시하셨죠. 네. 김해 신공항 확장 문제도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네, 우선은 대구 공항의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1월이었을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대구시장님과 경북지사님이 같이 제 방에 오셔서 많은 건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문제에 관한 국방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말과 대구시의 말이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국무조정실로 하여금 그 문제를 조정하도록 지시했고 실제로 조정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1차 회의를 해서 숙제를 주었고요. 이제 곧 그 숙제에 대한 대구시와 국방부의 답을 얻어서 좀 더 좁혀진 조정을 좀 더 좁혀가는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해의 신공항의 경우는 아시는 대로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 신공항의 무리한 확장은 안 되겠다는 검증 결과를 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를 부울경 검증위원회의 검증단의 결과를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 양쪽이 모두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구공항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그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우리의 제2도시고 대한민국 관문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제2도시이자 관문이라면 그 미래를 위한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항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ADPI 조사단에서 발표를 할 때 신공항 후보지가 선정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법적 그리고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부울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는 총리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조금 전에 그 문다희 씨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 자리 챙겨주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글쎄요. 아까 듣기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거기 감에 따라서 그 대가로 사위가 어디 취직했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그것이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부임이 훨씬 빨랐지요. 시기적으로요. 그래요. 어쨌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낙하산 인사 뭐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고쳐내야죠. 또 그렇게 만약에 대통령제 같으면 역간제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시든지요. 끊임없는 낙하산 인사의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국회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제도화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인은 모든 사고의 경계에서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설사
반대편의 생각이라도 좋은 정책이라면 동의해 줄 수 있는 폭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 다른 진영의 생각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여쭤보면 의무입니다. 민주당은 일부 강성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부패된 자본의 잘못된 관행도 법으로 고쳐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정치, 상생의 정치라고 할 것입니다. 내 진영의 표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와 반쪽 뉴스에 속아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분노로 가슴 아파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